여러분은 혹시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실 건가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이 질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 깊은 곳에는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젊음의 비밀을 간직한 특별한 열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되었으며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볼까 합니다. 이 젊음의 열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견이 인류에게 어떤 희망과 더불어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늙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고대 신화 속 불로장생의 꿈부터 현대의학의 발전이 약속하는 생명 연장의 염원까지 젊음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져 왔죠.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노화를 돌이킬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세포의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겨왔습니다. 마치 시냇물이 항상 아래로만 흐르듯 우리의 몸 또한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는 과정을 되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으로 받아들여온 것이죠. 주름진 얼굴과 쇠약해지는 신체,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현상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고한 과학적 통념에 과감히 의문을 제기하고 감히 세포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불가능에 가까운 꿈에 도전한 한 일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마나카 시니아 박사입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오랜 갈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에서 시작되었죠. 그는 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혹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이 길을 택했을까요? 그의 초기 연구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도 수많은 좌절과 고뇌로 점철된 고독한 여정이었습니다. 야마나카 박사의 연구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빽빽한 실험 노트 속에는 성공적인 결과보다 실패로 가득 찬 데이터와 폐기된 가설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실험 속에서 그는 지쳐갔고, 때로는 거대한 벽 앞에 선 작은 인간처럼 절망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성체 세포를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 세포로 되돌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분화된 세포를 다시 원시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오르게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연구는 끝없는 미로 같았고 수많은 유전자 후보군들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유전자가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야마나카 박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수많은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그는 작은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마침내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기적 같은 발견의 순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대한 그의 끈기와 고뇌는 결국 인류에게 젊음의 비밀을 열어줄 놀라운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모두를 놀라게 할 그 핵심 인자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던 젊음의 비밀은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실에서 야마나카 시니아 박사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묵묵히 세포의 본질을 탐구했죠. 그는 성인의 피부 세포를 다시 원시적인 상태, 즉 우리 몸의 어떤 세포로든 변할 수 있는 만능 세포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담한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든 나무를 다시 싹을 틔운 어린 묘목으로 되돌려 어떤 모양으로든 새롭게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상상과도 같았죠. 그의 연구는 배아줄기 세포의 놀라운 능력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는 수정란에서 유래하여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만능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생명의 시작점에 개입한다는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환자에게 주입했을 때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야마나카 박사는 이러한 난관을 우회하면서도 동일한 만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성체 세포에 특정 유전자들을 주입하여 배아줄기 세포와 유사한 특성을 갖게 만들 수 있다면 인류에게 혁명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지어진 복잡한 건물을 해체하여 다시 순수한 흙으로 되돌리고 그 흙으로 어떤 형태의 건물이든 자유롭게 다시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은 기발하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상이었죠.
하지만 이 여정은 수년간의 고된 실험과 셀 수 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유전자 조합을 하나하나 끈기 있게 시도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마치 드넓은 모래사장에서 아주 작고 반짝이는 바늘을 찾는 것처럼 세포 속에서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마법 같은 스위치를 찾는 지난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세포 하나하나의 미세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데이터 더미 속에서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내기 위해 그의 연구실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집념으로 가득했죠. 그는 실패할 때마다 좌절했지만 동시에 다음번엔 반드시 성공할 거야라는 굳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인류의 역사를 바꿀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야마나카 박사팀은 오랜 탐구 끝에 단 4가지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옥트34, 삭스2, KLF4, 그리고 시미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죠. 이 4가지 유전자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노련한 지휘자처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성체 세포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들을 성인의 피부 세포에 주입하자 놀랍게도 성체 세포가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다시 젊고 원시적인 만능 세포로 변신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포들을 유도 만능줄기 세포, 즉 입스 세포라고 부릅니다. 인두스트 플러리퍼턴트 스템셀즈의 약자죠. 세포의 운명을 유도하여 만능성을 갖게 만든 혁신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전례 없는 발견은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존에는 수정란에서 유래한 배아줄기 세포만이 만능성을 가진다고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우리 몸의 어떤 세포든 다시 젊고 원시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가능성을 활짝 연 것이니까요. 이 4가지 유전자는 세포의 시간을 되감는 스위치이자 잠들어 있던 젊음을 깨우는 비밀의 열쇠였던 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단지 피부 세포 몇 개만으로 심장세포, 뇌신경세포, 췌장세포, 심지어는 복잡한 장기 전체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재생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놀라운 서막이었죠. 입스세포는 환자 본인의 세포로부터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배아줄기 세포가 가지고 있던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죠. 손상된 장기나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맞춤형 세포를 만들거나 그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마치 망가진 기계의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듯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시작된 것이죠. 이 기술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노화 연구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노화의 근본 원인을 세포 수준에서 깊이 탐구하고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결정적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포의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면 과연 인간의 수명과 젊음의 한계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생명의 존엄성과 미래 사회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야마나카 박사의 이 놀라운 발견은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인류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야마나카 박사의 발견이 가져온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죠.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은 이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희망을 안겨줄지 전 세계에 선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어쩌면 노화 자체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엿보게 된 겁니다. 마치 낡은 시계를 새 것처럼 되감는 마법처럼 말이죠. 입스세포는 환자 본인의 피부세포 같은 일반적인 체세포를 이용해 만들 수 있으니 기존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서 늘 논란이 됐던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면역 거부 반응의 걱정 없이 완벽하게 나만의 맞춤형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손상된 심장을 새로운 심장세포로 재생시키고 기능을 잃어버린 뇌신경을 다시 살려내는 일들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처럼 오랫동안 난치병으로 여겨지던 질환들도 입스세포를 활용해 손상된 신경세포를 대체하거나 질병의 진행 과정을 정밀하게 연구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는 혁명적인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심지어 당뇨병 환자의 췌장세포를 재생시켜 인슐린 생산 능력을 되찾아주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평생 식단 조절에 얽매이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면 말입니다. 손상된 각막을 재생시켜 시력을 되찾거나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무릎 연골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들도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고장난 부품을 주문 제작해 교체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이로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오랜 숙제였던 노화의 비밀을 파헤치는 연구에도 결정적인 도구를 제공했죠. 입수세포를 통해 우리는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의 차이를 정밀하게 비교하고 노화가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 과거의 젊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를 통해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포의 시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인간의 수명은 과연 어디까지 연장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젊음이라는 개념은 또 어떤 의미로 제정이 될까요? 어쩌면 인류는 영원한 젊음을 꿈꾸던 고대 연금술사들의 오랜 염원을 과학의 힘으로 실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입수세포는 인류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마법의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그렇듯이 이 빛나는 희망 뒤에는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입수세포 기술이 가져다줄 무한한 가능성만큼이나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적인 한계와 윤리적 질문들이 존재하죠. 과연 이 기술은 완벽하게 안전한 것일까요? 세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암 발생 위험은 없을까요? 실제로 초기 연구 단계에서는 세포의 무분별한 증식으로 인해 종양이 생기는 문제점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 문제는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치료법이라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생명을 조작하고 젊음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가 과연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누가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부유한 소수만이 젊음을 유지하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노화의 과정을 그대로 겪어야 하는 젊음의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야마나카 박사 자신도 이 기술의 개발자로서 이러한 윤리적 고민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 깊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진보가 인류에게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그 기술이 가져올 모든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양날의 검처럼 입수세포 기술은 인류에게 무한한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생명의 존엄성과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마나카 인자의 발견은 단순히 세포를 젊게 조작하는 기술을 넘어 인류가 수천 년간 마음속 깊이 염원해왔던 젊음과 불멸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꿈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과학적 진보가 가져올 무한한 희망과 동시에 인류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가 교차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초에 인간이 불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처럼 혹은 핵분열의 비밀을 알아냈을 때처럼 우리는 경이로움과 함께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듯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과연 이 엄청난 힘을 인류의 번영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함께 탐욕과 불평등의 새로운 씨앗을 뿌리게 될 과학은 분명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 몸 안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손에 쥐어준 것이죠. 하지만 그 가능성을 담은 열쇠를 어떤 방향으로 돌릴지는 결국 우리 인류의 깊은 지혜와 엄격한 윤리적 판단에 달려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거나 육체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더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 기술이 보편화된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그릴 때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될 모든 사회적, 도덕적 파장을 함께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본 야마나카 인자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최첨단 생명과학의 놀라운 성과를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 즉 삶과 죽음,
젊음과 노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표를 던지며 다가올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들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우리 존재의 의미와 미래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과 활발한 토론의 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연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젊음의 비밀이 인류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판도라의 상자처럼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지혜와 통찰력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대한 미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청사진은 오직 우리 인류의 현명한 선택과 공동체적 지혜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학적 진보가 가져올 눈부신 빛과 함께 드리워질 깊은 그림자를 동시에 직시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죠. 이처럼 인류의 오랜 염원을 현실로 만들 잠재력을 지닌 혁명적인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딜레마를 동반하곤 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미지의 영역들이 펼쳐져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또 다른 혁명적인 기술들이 던지는 존재론적 질문들을 함께 탐구하며 그 해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의 지혜가 이처럼 거대한 존재론적 도전을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지 그 과정이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